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여야 협의 끝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조사 범위와 대상은 물론 유가족 보상, 그리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여야 협의 끝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야당 측이 8월 4일에는 자기들 이제 필리버스터랄지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 말에 처리를 하면 협조하겠다 그런 식의 협상이 있어서 넘긴 거죠. 27일로 여야 간의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정조사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데 현재 조사 범위와 방법,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은 물론 검찰과 국무조정실 등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행안위 위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송 참사가 발생한 청주 지역 의원의 직접 참여를 위해 사보임 조치도 추진됩니다. 행안위 소속인 이광희 의원 외에도 이강일, 이현희, 송재봉 의원이 조사기관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조사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30일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이태원 국조 같은 경우는 55일이 걸렸고 비상계엄 국조는 60일이 걸렸는데 이제 필요로 할 경우 연장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책임규명과 피해자 보상 같은 사후 대책 마련이 핵심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김영환 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민주당 지방의원 등도 SNS 피켓 시위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가 지역의 대형 국제행사 차질을 우려한다며 국정조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와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준비 상황 점검회를 주재하면서 다음 달 국정조사가 열리면 대규모 행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 공무원 사기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양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날짜를 행사 이후로 조정하거나 국정감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주택에 대해 복구비 등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산과 오창 등 특별 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늦은 새벽 시간, 밀려드는 토사에 집을 감싼 옹벽과 축대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주택 한쪽이 매몰되며 추가 붕괴 위험을 느낀 가족들은 곧바로 이웃집으로 대피했습니다. 순식간에 내린 300mm가 넘는 극한 호우에 긴급 복구에 나선 중장비마저 쓰러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택 복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이제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제가 발을 디디다가 제가 그 흙속으로 빠져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좀 타박상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물이 많이 차니까 디레이가 되니까 공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5세대에 복구비 7,200만 원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조기 집행한 국비와 미리 준비한 자체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그 밖에 농림축산산림과 소상공인 피해는 2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옥산과 오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앞으로 2년간 최대 100% 감면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서류 수수료도 면제합니다. 호우 피해 차량의 자동차세와 토지 등 대체물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유예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특별 재난 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오는 10월 고지분까지 전액 감면하고 농기계 임대료도 이달 말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지역 방송도 그 위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균형 성장을 강조하면서 여러 지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랜 골칫거리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가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와 종편 등이 십시일반 부담합니다. 문제는 내는 곳 따로 쓰는 곳 따로고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작년만 봐도 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소속 국악방송과 아리랑 TV에 200억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지역방송 몫은 45억 원이었습니다. 방송사별로 1억 원 조금 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 소식과 문화를 담아낼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국회에서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이거 방통위가 자금은 지원하고 문화부가 규제하는 건 요즘 안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주도하는 대안은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소속 부처인 문체부가 맡고 남는 200억 원 정도를 지역방송에 돌리자는 겁니다. 작년에 문체부도 동의했는데 방통위가 종전대로 예산을 짰습니다. 한 번에 부처 예산을 옮기는 건 부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문화부도 부담이 되겠지만 스스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방통위는 자기 없는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계속 그러시냐고요. 국회 과방위는 국회는 물론 부처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이번이 오랜 방발기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산 재조정 계획을 짜서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입니다. 제천경찰서는 놀이기구 오작동으로 초등학생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의림지 놀이공원 안전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안전장치 관리 소홀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던 학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놀이공원에 대한 전체 안전점검이 진행됐고 현재는 해당 놀이기구만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북경찰청은 교도소 직원을 사칭해 영세업체 5곳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A씨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소상공인에게 전화를 걸고 가짜 공문을 보여주며 방검복을 대신 구매해 식자재 등과 같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허위 사이트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물품 대납 사기 또는 노쇼 피해 신고가 70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상공회의소가 손을 맞잡고 도내 직업계고 학부모 우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의 도내 취업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학부모들의 인식부터 바꿔야겠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생각의 전환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충북공업고와 충북에너지고 학부모 30여 명이 도내 대표 강소기업 유진테크놀로지를 찾았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우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현황과 비전을 제시하며 강점을 설명합니다. 기술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 기업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인성이 좋은 바른, 잘 사회에 융화할 수 있는 직원들과 그런 부분을 추구합니다. 학부모들은 회사 생산 라인을 돌며 작업 환경을 꼼꼼히 살핍니다. 인사 담당자와 근무 여건,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막연히 갖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궁금하고 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대표의 생각과 철학이 있다면은 제 아이들도 이런 데 보내는데 뭐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를 모시고 충북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한 것은
먼저 학부모들의 인식부터 바꿔야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학부모들의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에도 내실과 비전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타지역 유출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채용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지지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산학이 손을 맞잡고 올해부터 시작한 참신한 기획이 구직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는 충북 지역 중소기업에도 선순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기술을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충북 최초로 마련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은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드론이 날아올라 1차 관문인 둥근 원을 통과합니다. 이어 2차, 3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드론이 착륙까지 성공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드론 경기에 참가한 학생은 다름 아닌 특수교육 대상 초중고 학생들. 비록 능숙하진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드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갔는데 100점 받았어요. 충북 최초로 특수교육 대상 초중고 학생들이 이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예선부터 본선, 결선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대회에서 학생들은 자율주행차 조종부터 드론, UAM 등 다양한 미션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체험하면서 내가 미래 직업도 찾아보고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가는 시간이어서 되게 뿌듯하고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AI 기술 체험 부스도 마련돼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애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엄두도 안 냈던 건데 사실은 우리 애는 뭐 이런 걸 왜 하나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선생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도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올해 이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대회와 연계해서 일본 오사카에서 글로벌 친선 대회도 있고요. 내년에는 충북을 넘어서 좀 확장해서 전국 단위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진로 탐색의 기회까지 제공한 이 모빌리티 페스티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했던 청년 반값 아파트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청주시 주중동의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0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에 부딪히며 민선 8기의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반값 아파트 사업은 지난 4월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고속터미널에 이어 시외버스 터미널도 민간에 매각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9월 대부 계약이 만료되는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496억 원 상당의 토지 건물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상가동, 택시 승강장은 통합 매각할 방침이지만 환승 주차장은 일대 주차난을 고려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어제 면접을 통해 서류 전형에 통과한 5명 가운데 2명을 추렸으며 오늘 임용권자인 김영환 지사에게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1순위 후보자는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전 대표, 2순위는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도의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지원협의체가 오늘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음성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개원준비단과 소방청, 도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개원지원협의체는 의료장비 도입 재정 지원과 응급의료 분야 지원 방안, 지역 연계 협력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은 오는 12월 부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5선의 변재일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차기 후원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변 전 의원은 이달 초 정청래 당대표의 요청으로 후원회장직을 수락했다며 다음 달까지 임원과 위원 등 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 전 의원은 지난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중순쯤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 통상 사무소를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설립 인가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주재관을 파견해 사무소 개소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으로 베트남 해외 통상 사무소는 청주 지역 중소기업 교육 활동과 관광객 유치, 국제 교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